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입술 통증 크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제 유튜브 댓글에 아니면 문자나 이런 거 전화도 많이 오셨는데 저한테 힘이 되시는 유튜브 동영상 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힘이 많이 생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저한테 힘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더 도움이 시술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까라는 게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그런 고민이 좋아요에 그다음에 감사하다는 댓글 많은 도움이 된다는 댓글에 대해서 제가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댓글에 궁금한 거 제가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립니다 했는데 뭐 열심히 저도 나름 댓글을 달고 있는데 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한두 가지 제가 물어본 거에 궁금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입술에서 넘어갈게요. 저희 색소는 입술 색소는 수성입니다. 그리고 눈썹은 유성이죠. 그다음에 아이라인도 유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소를 얘는 펌핑형, 얘는 튜브형이라고 그러죠. 얘는 펌핑형입니다. 눌러서 나오는 이렇게 튜브에 색소가 담겨져 있는데 색소는 원자재 색소에다가 조금 대고 무르고 하는 파우더가 들어가고 글리셔린이 들어가요. 그래서 색소를 배합해서 뭐 다른 성분도 들어가겠지만은 이렇게 색소가 나와요. 그래서 착색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세워갖고 놔두다 보면은 색소에 글리세린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딱 쓸 때 어떨 때는 너무 되게 나올 수도 있고 딱 짰는데 반대로 세워놨고 이렇게 딱 쓰면 너무 무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는 수성이든 유성이든 한 번씩 흔들어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요즘 보니까 흔들어서 쓰는 기계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것까지 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톡톡톡톡 수성입니다. 수성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지 아니면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유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톡톡톡 쳐주시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쓰시면은 충분히 믹스가 배합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타투 색소 같은 경우는 실은 보시면은 안에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시죠. 네, 타투는 튜브형으로 나오는데 안에 조그마한 구슬을 집어놨어요. 그래서 침착물이 생기면은 이렇게 흔들어서 잘 섞 믹스해라고 이렇게 안에 구슬까지 넣어놨어요. 근데 어떤 때는 침착물이 너무 쌓여갖고 구슬을 이렇게 덮고 있을 때는 흔들었을 때도 소리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막 세게 흔들다 보면은 그게 흔들어져 가지고 구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쓰라고. 그래서 타투 색소도 농도가 아주 진합니다. 그래서 얘도 수성이고요. 그런데도 침착물 생기고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몰라서 많이 흔들어 쓰세요 해서 구슬까지 넣어놨어요. 근데 저희 반영구 제품에는 제품상 구슬까지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흔들어서 쓰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영구 색소도 수성과 유성이 있는데 저희 아이리스도 타투 색소가 특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투 색소 가지고 입술을 넣으셔도 무방향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더 많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혹시 뭐 반영구 색소 얘들하고 약간의 농도의 차이나 이런 게 좀 더 있어요. 얘가 조금 더 농도가 더 진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진하다 보니까 너무 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반영색을 쓰는 게 좋은데 아주 진하게 나는 색소가 너무 착색이 잘 안 돼요 라고 그러신 그런 분들 계시면은 타투 색소도 쓰셔도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 참고로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색소가 이런 거 있다는 거. 대신에 SMP 색소는 유성도 아니고 수성도 아닙니다. SMP는 전용 색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SMP 하고 계시는 분들 잘 알고 계셔야지만 되고요. SMP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저기 유튜브 한번 올릴 건데 SMP는
어디는 지금 나와 있는 S&P 색소가 그닥 많지 않아요. S&P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색소가. 그래서 S&P라고 해서 잘못 쓰시면은 수성 색소를 S&P 색소라고 오해해 갖고 쓰시는 분도 계세요. 수성 색소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색이 거의 다가 90% 이상 퍼집니다. 그리고 변색이 돼요. 푸르스름하게. 그래서 색소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원장님 저는 어디 재료상에서 S&P 색소라고 사갖고 썼는데 색이 퍼지고 푸르스름하게 됐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문의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S&P 전용 색소를 쓰지 않으면은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푸르스름하게. 그래서 주의하셔야지만 되는 거.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머신이 파워가 너무 세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약해도 착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워나 이런 게 적당한 걸로 해가지고 시술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S&P에 대한 것은 다음에 제가 유튜브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색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색소도 지금 이 색소 저희 아이리스 색소 아닌 그 외 타 제품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드릴 겁니다. 색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브랜드마다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갖고 계신 것을 쓰다가 다 버리세요가 아니고 갖고 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아요. 대신에 활용할 때 쓰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터무니없이 변색이 된다든지 탈각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힘들다든지 그런 색소가 있어요. 그런 것은 고르셔야지만 돼요. 골라내시고 제대로 된 색소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색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번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입술을 하는데 입술 지금 통증 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 크림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취를 시키는 것은 리도카인이 마취 성분이죠. 리도카인이 마취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눈썹도 그렇고 아이라인도 그렇고 입술도 그래요. 어떤 데 보면은 눈썹 통증 크림 따로 팔고 아이라인 따로 팔고 입술도 따로 팔고 이렇게 따로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그것을 구분해서 따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입술 뭐 패치 또 따로 팔기도 해요. 패치는 되게 리도카 함량이 되게 셉니다.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제로선 같은 경우는. 근데 리도카인 함량이 많다고 해서 세다고 해서 결코 좋지는 않아요. 물론 세면은 마취가 잘 되겠죠. 대신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우리 원장님들 간혹 그러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피부가 연약한 분들은 리도카인 함량이 너무 세면은 많이 붓습니다. 그 부은 게 일주일에 10일까지도 가는 분들 계세요. 막 팅팅 이렇게 볼에 쏘인 것 같이 막 이렇게 팅팅 부어 있는 게 그렇게 부어 계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가 빨갛게 부어 오르고 물집 같은 것도 생겨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화상을 입는 겁니다. 리도카인 함량으로 인해서 거기가 화상을 입게 돼요. 특히나 눈썹 아이라인 같은 경우 되게 많이 그래요. 이 부위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화상도 입힐 수가 있어요. 리도카인이 너무 세면은.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과한 것은 부족함만 못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쓰시면은 그런 부작용도 생겨요. 너무 팅팅 붓다든지 뭐 화상이 생길 수도 있다든지. 또 하나 뭐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근데 실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뭐 과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일주일 전에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하고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반영구 눈썹을 하러 오셨는데 리도카인 함량이 좀 더 센 걸 쓰셨나 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센 걸 썼는데 우리 리도카인 함량은 피부를 타고 혈류를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양이 그닥 많지 않으면 어느 정도 흐르다가 그냥 거기서 소멸되고 없어져요. 흡수가 돼버리고 없어지는데 함량이 너무 많으면은 혈류를 타고 흘러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그분은 전신 마취를 하고 마취의 함량이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몸에 축적이 좀 돼 있었나 봐요. 근데 혈류 타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이 멈추는 일도 있었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아주 이슈화 돼가지고 막 그때 한참 막 단속도 막 이렇게 하고 못 쓰게 하고 막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리도카인 성분이 많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리도카인 함량이 많게 되면은 피부에 긴장을 더 많이 주게 됩니다.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힘 조절해서 색소를 집해 넣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게 수축이 돼 있으면은 내가 기존 쓰는 것보다 힘을 조금 더 줘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착색이 됩니다. 그리고 수축이 꽉 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대로 집어넣으면은 착색률이 아주 떨어져요. 니들이 내가 원하는 피부 깊이가 들어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깊이를 넣으려면 힘을 더 줘야 되고, 그리고 파워를 조금 더 올려야지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데미지가 많이 입게 돼요. 특히나 입술 같은 경우는, 특히 입술 같은 경우는 패치 같은 거 좀 센 것을 바르게 되면은 아주 하얗게 됩니다. 아주 딱딱해져요. 입술이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좀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약하게 넣으면 착색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오리입 되죠. 많이 부어오릅니다. 오리입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많아서 막 딱지가 생기기도 하고, 딱지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헤르페스균도 그게 너무 심하게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헤르페스는 물집 생기는 거, 물집도 막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있다는 걸 제가 몰라서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설명 안 드린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30% 40%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 10g에 뭐 몇만 원씩 하고 꽤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걸 쓰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100% 활용만 한다면은 리도카인 함량이 약하다고 해서 마취가 안 되거나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고, 리도카인 함량이 많아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만에 하나, 100에 하나라도 그런 부작용이 눈이 막 이렇게 붓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나도 스트레스 받고 손님도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센 것을 쓰지 않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술 통신크림 바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눈썹이나 아이라인도 똑같이, 입술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통증 크림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입술을 할 때 일단은 1차제를 도포를 해요. 1차제 도포하고 30분 내지는 40분 정도 도포하면은 어느 정도 표피가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표피가 마취가 되면은 표피 마취 1차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투명층, 각질층이라고 그러죠. 각질층을 얇게 벗겨낼 때 통증이 없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각질층만 벗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질층을 벗겨내주고 나서 2차제가 침투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1차제입니다. 그래서 1차제를 잘 발라주시고 각질을 벗겨내주시고 2차제가 들어간다면 2차제는 거의 1시간 정도가 마취 시간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차제만 제대로 활용만 잘 한다면은 통증 거의 많이 안 느끼셔요. 1차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차제만 잘 쓰는데 2차제가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1차제 역할을 하는데 1차제를 바르고 나서 내가 어떻게 2차제가 들어갈 수 있게 스크래치 내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리도카의 함량보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술도 똑같습니다. 입술도 1차제를 도포하고 30-40분 후에 깨끗이 닦고 나서 2차제를 도포하는데, 2차제 도포하기 전에 우리가 색소를 집어넣기 전에 세팅을 하죠. 머신 세팅을 합니다. 뭐 1P든 3P든 세팅을 해가지고 했을 때 처음에 1차제 하고 나서 색소를 바로 넣지 마시고요. 1차제 하고 나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빈 바늘로 약하게 훑듯이 살살살살 스쳐 지나가시는 거예요. 싹 훑어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에 입술이 몽실몽실, 피가 몽실몽실 기어 올라와요. 약하게 살짝 올라옵니다. 그 정도까지만 얇게 쳐주는 거예요. 깊이 넣지 말고 얇게 쳐주고 나서 2차제를 도포해주는, 2차제가 흡수가 잘 되고 마취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 순서로는 1차제를 하고 2차제로 약하게 2차 자기 스크래치를 내고 나서 2차제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경과 후에 랩은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윗입술, 아랫입술 따로따로 붙여놓고, 자 2차 후에 10분 후에 밑에 가만 먼저 벗기는 거예요.
밑에 거 먼저 벗겨서 색소를 그때 주입을 하는데, 색소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 방에 다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집어넣지 마시고요. 일단은 베이스만 약하게 깔아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1차제 처음 색소를 주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 꼼꼼히 넣는 게 아니고 살살살살 한번 쑥 훑고 넘어간다는 식으로, 베이스만 깐다는 식으로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2차제를 살짝 발라주고 랩을 씌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다시 2차제를 깨끗이 닦고 나서 베이스 깐다고 생각하고 싹 라인을 살짝 잡는다는 생각, 싹 해가지고 디자인 잡은 게 무너지지 않을 정도만 싹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2차제를 바르고 랩을 다시 씌워놓고 이제 밑에 거 내려옵니다. 밑에 거 닦고 나서 이제는 꼼꼼하게 제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꼼꼼하게 제대로 넣다 보면은 벌써 2차제를 2번 도포를 했고 스크래치가 2번에다가 2차 2번 넣기 때문에 마취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꼼꼼히 채워줘도 이분이 막 아파해서 절대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2차제 그 다음에 2차 할 때 꼼꼼히 채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꼼꼼히 채워주시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면은 마취가 안 돼서 아프고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크림을, 마취 통신 크림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가 어떻게 피부에, 진피에 흡수하게 만드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크림이 센 걸로 해서, 물론 크림이, 통신 크림 리도카인 함량이 많아가지고 세면은 마취는 물론 잘 될 수는 있는데 그러한 피부가 수축이 돼서 색이 착색률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부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꼭 굳이 그런 센 거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 요즘 제가 열심히 책을 독수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는데 하루 막 책을 쓰다 보니까 이것도 설명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쓰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늘어지고 장소가 자꾸 넘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다 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책이 나오면 제가 우리 구독하시고 있는 우리 원장님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릴 건데, 그 책을 구매하시면은 중화하는 방법부터 마취크림 쓰는 방법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쓰고 있어요. 그 부작용까지도 쓰고 있는데, 다음에 한 번쯤 제가 책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구매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리도카인 다음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 헤어라인 들어갈 겁니다. 헤어라인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방법의 차이, 그걸 1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리도카인 함량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2차제를 어떻게 잘 침투시키느냐, 2차제를 침투시키기 위한 스크래치를 내는데 1차제의 역할인데, 내가 어떻게 스크래치 되느냐에 따라서 2차제가 침투가 잘 되는 거지 1차제가 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만, 1차제 쓰는 방법만, 그것만 스크래치 되는 방법만 아시면은 통증 없이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치 따로따로 구별해서 사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갖고 계시는 원장님들 갖고 계시는 그 제품 가지고 전체 다 쓰시면 돼요. 눈썹, 아이라인, 입술, 헤어라인까지, 그 다음에 S&P 할 때 두피 문신까지도 그걸로 다 쓰시면은 문제 없이 통증 없이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막 구매하셔도 좋은데 쓸데없는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헤어라인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댓글 남겨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드릴 거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하루하루가 최고의 날이 되고 최고의 날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다 되시길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